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제비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제비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아주 또 섬뜩한 일을 직접 경험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들모에서 들려주시는 것 같은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이고, 제비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진짜 길 가다가 제비 만나잖아요. 이렇게 날아다니는 제비. 아, 네.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 그렇죠? 봄날에 또 찾아온 제비 마냥 좀 그런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아이고, 제비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또 너무나 섬뜩한 일을 겪으셨고, 사람이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할까? 그런 경험을 하셨던 거예요. 네. 그렇죠. 겪기 쉽지 않은 일이죠. 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는 바로 한번 그때 당시 상황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제비죠.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 먼저 좀 드릴게요. 저는 이제 경기도 시흥 쪽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네. 이 이야기는 한 20년이 조금 넘은 이야기예요. 제 나이가 지금 이제 40대 초반이고, 그때가 이제 18살,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겪었던 일이거든요. 네. 그때 이제 여름방학 개학이 한 열흘 정도 남은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친구랑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재밌게 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재밌는 제안을 하나 했어요. 저는 이제 듣고, 이거 진짜 너무 재밌겠다, 신박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제안이 어떤 거냐면, 이제 히치하이킹을 해서 그냥 차가 잡히는 대로 한번 가보자. 네, 예를 들자면은, 서울 가는 차를 잡으면은 서울 가서 이제 놀고, 서울에서 또 히치하이킹을 해서 부산 가는 차를 잡으면은 또 부산 가서 놀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는 굉장히 재미있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또 한때 예전에는 히치하이킹이 유행했을 때가 있었대요. 네, 그쵸. 그때 당시가 제가 살던 곳이 특정하게 지명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강원도 향촌이었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저도 그랬고, 동네 동생들도 그렇고, 형들도 그렇고, 히치하이킹을 굉장히 많이 해서 옆 동네에 놀러 가거나, 옷 사러 가거나,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히치하이킹에 대해서 거부감도 없었고, 상당히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랑 이런저런 계획을 간단하게 짜고,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몇 시에 만나자 해서 그 친구를 이제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저는 여행 다니고 이런 게 좀 많았어요. 여름방학 당시에 친척집에 놀러 가거나 친구들이랑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놀러 가는 일들은 굉장히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도 이렇게 쉽게 좀 허락을 해주셨던 거고, 가서 다치지만 말고 와라 하고 이제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친구를 만나서 이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어디 특정한 목적지가 없으니까 일단 차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차를 몇 대를 보냈을까? 한 대 보내고, 2대 보내고, 그러다가 차를 한 대 잡았는데, 네. 너희들 뭐냐? 그래서 저희 그냥 아저씨 가시는 데까지만, 거기까지만 좀 데려다 주시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그 아저씨는 그래 타라 하고, 저희는 이제 가까운 바로 옆 동네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이제 내려주시고, 저희는 이제 우리의 여행은 시작이 됐다. 재밌겠다. 그러면서 이제 친구랑 또 농담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또 히치하이킹을 했어요. 그래서 또 몇 대 차들을 보내고 또 한 대의 차를 잡았어요. 근데 그때도 시간이 안 걸리고 바로 또 차를 잡았는데, 네. 그분께서 나는 이제 이 옆 동네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저희 거기까지 좀 데려다 주시라. 아무데나 그냥 내려주시면 된다. 이렇게 해서 아저씨께서 허락을 해주셨고, 저희는 아저씨 차를 타고 그 옆 동네로 이제 이동을 했어요. 예. 거기서 그때 시간이 한 점심 정도가 돼서 친구랑 간단하게 김밥 천국 이런 데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친구한테 얘기를 하나 했어요. 제가 살던 동네가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였는데, 거기 강원도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해수욕장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동한 데가 그 해수욕장이랑 그렇게 많이 멀지는 않은 거리라서, 그러면은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거기 가서 놀아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뭐 얘기를 하게 됐던 게 이제 저는 요 방학 기간 동안에 요 앞전에 한 번 또 해수욕장에 가서 놀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또 재밌게 놀았고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얘기를 했던 건데 그 친구도 오케이 했고 재밌겠다 한번 가보자 해서 이제 밥을 먹고 그 해수욕장을 가기로 결정을 하고 또 히치하이킹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강릉이라는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특정한 목적지를 정해놓고 히치하이킹을 하다 보니까 이제 차들을 좀 쉽게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는 꽤 시간이 걸렸어요. 강릉 가는 차를 잡으려면은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제 기억에는 그냥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를 히치하이킹을 했어요. 그 전에 이제 뭐 잡아보면은 난 뭐 딴 데 간다, 여기 간다 이러면서 차를 못 잡고 30-40분이 지났을 때 차를 잡았는데 아저씨께서 강릉 어디까지 가신다 해서 저희를 태워주셨고 네. 이제 강릉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그 시간이 이제 저녁이 조금 안 됐던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착을 해서 이제 우리는 강릉에 있는 볼비 해수욕장으로 가야 되니까 거기까지 가려면은 또 강릉에서 차를 잡아가지고 강릉 그 해수욕장을 가기에는 이거 너무 좀 무리가 있다. 좀 많이 힘들 것 같고, 예. 우리 그러면은 버스를 타고 가자 해서 버스를 타고 강릉 그 볼비 해수욕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고, 말도 잘하고 되게 재밌고 이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랑 이제 도착을 해서 해변에서 친구랑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때 당시가 이제 또 성수기 휴가철이다 보니까 그 해수욕장이 굉장히 유명한 해수욕장이고 뭐 전국 각지에서 다 사람들이 오는 그런 아주 유명한 해수욕장이거든요. 지금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뭐 가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거기서 노래 부르고 뭐 이제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뭐 철이 없어서 그런지 젊은 그 또래로 보이는 여자분들이 보이면 가서 이제 뭐 얘기도 해보고 그런데 뭐 될 리가 없죠. 뭐 저희는 얼굴엔 시골 깡촌 촌놈이라고 써 있는지 이제 뭐 안 되더라고요. 예. 저희는 뭐 안 되나 보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많이 늦었죠. 뭐 10시, 11시 그때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출발은 했는데 잠은 어디서 자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강릉역에 가서 자자. 거기 가면은 어차피 뭐 화장실도 있고 거기 뭐 의자들 많으니까 거기 아무 데서나 그냥 누워서 자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 괜찮다. 우리 뭐 돈도 넉넉하지 않고 거기서 그냥 뭐 오늘 대충 씻고 그냥 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리를 정리하고 다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갈 때에도 시간이 좀 늦어서 버스도 없고 뭐 택시를 타기에는 또 부담이 됐고 그래서 또 히치하이킹을 또 했습니다. 해서 뭐 강릉 시내까지만 가면은 이 튼튼한 두 발이 있으니까 그냥 걸어서 강릉역까지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히치하이킹을 시작했는데 근데 저 멀리서 그 검은색 RV 차량이 한 대 오더라고요. 이제 천천히 오더니 세워줬어요. 너희도 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 저희 뭐 그냥 아저씨 저기 강릉 혹시 시내 쪽 가시면은 저희 좀 태워주시면 안 되냐 하니까 아저씨께서 이제 태워주셨어요. 그래 타라 나도 이제 뭐 그 근처에 가니까 타면 될 것 같다 해서 태워주셨어요. 그 아저씨가 조금 키가 작고 안경 쓰시고 그냥 40대 한 중반 정도의 약간 교수님 같은 스타일이라 그래야 되나? 예. 뭐 준수한 그런 스타일이셨어요. 복장은 그냥 캐주얼하게 입으셨는데 괜찮아 보였어요. 그래서 아저씨랑 강릉 시내 쪽으로 이동하면서 이야기를 뭐 굉장히 좀 많이 했어요. 그 짧은 기간 동안. 제 친구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또 재밌는 친구예요. 그래서 말도 뭐 잘하고 재밌고 저희는 기분도 또 많이 좋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저씨랑 이런저런 뭐 재밌는 얘기 하면서 니네 뭐 여기 왜 왔고 뭐 하고 이런 얘기 하면서 가다가 아저씨가 뭐 저희가 조금 마음에 드셨는지 야 그러면은 니네 좀 얘기 들어보고 하니까 뭐 특별히 뭐 할 것도 없고 목적지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랑 같이 노는 거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행을 같이 하자. 네, 그 여행을 같이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 이거 진짜 땡 잡았다. 야 이게 뭐 무슨 일이냐. 와 너무 좋다. 그게 또 저는 생각했던 게 잠잘 게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 아저씨랑 여행 같이 하면은 오늘 이 아저씨 집에서 자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강릉 시내 도착하기 얼마 안 돼서 아저씨께서 근데 오늘은 좀 그렇고 내일 만나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실망을 했고, 그럼 오늘 강릉역에서 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저씨께서 이제 강릉역까지 저희를 데려다 주셨어요. 그래서 강릉역에서 저희는 내리고 아저씨랑 이제 내일 아침 몇 시에 만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저씨는 가셨고, 저희는 강릉역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그냥 대충 씻고 의자에 누워서 잤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여름 휴가철이고 굉장히 덥고 뭐 그래서 모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잤어요. 이제 아침 일찍 눈이 떠졌고 친구도 깼고 화장실 가서 또 대충 씻고 이제 아저씨를 기다렸어. 저희는 이제 조금 눈을 빨리 떠서 아저씨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오셨으면 좋겠는데 날씨도 덥고 찝찝하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아저씨께서 그 시간 맞춰서 오셨어요. 또 반갑게 인사하고 타서 아저씨랑 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뭐 니들 잠은 잘 자고 밥은 먹었냐, 뭐 했냐 뭐 이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저씨께서 그러면은 니네 밥도 안 먹은 것 같으니까 여기 가서 밥이나 먹자 해서 아저씨께서 밥을 또 사주셨어요. 그 밥 먹으면서 좀 얘기를 했던 게, 그 아저씨가 그 서울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정도 있고 아이도 있고 그러신데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강릉에 이제 굉장히 자주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낚시를 하러. 예. 근데 이제 그 와이프분, 그분은 낚시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서 같이 안 오셨고 혼자 많이 다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강릉을 자주 왔다 갔다 해서 그런지 저희를 데리고 여러 군데를 되게 구경을 많이 시켜주셨어요. 강릉에서 뭐 유명한 관광지라든지 아니면은 아저씨만 알고 있는 굉장히 경치 좋은 곳, 공기 좋고 물 좋고 뭐 그런 곳, 네. 그런 곳을 저희를 데리고 다니면서 뭐 밥도 사주시고 구경도 시켜주시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 저녁이 돼서 아저씨랑 또 같이 밥을 먹고, 근데 그 기간 동안 모든 비용을 아저씨께서 다 지불을 하셨어요. 니네 뭐 학생이 뭐 무슨 돈이 있냐, 그냥 사주면 써주는 대로 그냥 먹어라. 그러면서 아저씨랑 또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던 게, 어제 저희가 돌비 해수욕장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거기가 굉장히 재밌었다. 어제 우리 거기서 뭐 노래 부르고 하면서 굉장히 재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은 그래 오늘 거기 가서 우리 한번 좀 놀자 해가지고 오케이 해서 밥을 다 먹고 그 돌비 해수욕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해변가 근처에서 앉아서 기다렸고, 아저씨께서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뭘 사오셨어요. 과자랑 마실 거, 그리고 그 회를 사오셨는데 저는 그렇게 많은 회를 지금까지도 본 적이 없어요. 회를 어마어마하게 막 사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 회를 이렇게 많이 사오셨냐고, 그러니까 내가 회를 굉장히 좋아한다, 니들도 많이 먹어라 하시더라고요. 아저씨랑 뭐 재밌는 얘기 막 하다가 또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그 시간이 또 뭐 한 10시에서 한 11시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저씨께서는 정확히 뭐 자자 이런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같이 이제 뭐 숙소에 자자. 저는 이제 또 오늘 강릉역에서 자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아저씨께서 야 그러면은 너네 오늘 나랑 내가 묵고 있는 숙소가 있으니까 같이 자고 다음날도 뭐 나랑 같이 놀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저희는 뭐 땡큐죠. 이런 천사분이 어디 있나. 진짜 이런 은인이 어디 있나. 저희는 그 생각을 했고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 숙소로 이동하기로 했고, 아저씨께서 가시기 전에 또 슈퍼에서 뭐 이것저것 많이 사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차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이제 그 시간이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차를 타고 이동을 했던 것 같아요. 언덕 올라갔다가 좁은 길도 들어갔다가 여기저기 이렇게 구석구석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이동을 해서 도착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이쁜 곳이 있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느꼈던 게, 집들이 그냥 다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아주 예쁜 집들, 다 그런 집들인 거예요. 그리고 막 조명도 너무 이쁘고,
여기가 진짜 한국이 맞나? 해외도 뭐 이런 데가 없을 텐데 이 정도로 이제 제가 느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거기가 펜션 단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저씨가 거기 한 동물은 들어가시더라고요. 들어가시면서 나 들어가서 정리 좀 하고 있을 테니까 한 5분 10분만 좀 기다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저희는 또 신났죠. 거기서 야,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냐. 아저씨 너무 좋다. 완전 진짜 최고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아저씨께서 이제 나오셨어요. 네. 야, 들어와라. 이제 들어갔어요. 제가 이제 시골 깡촌에서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집도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당시 펜션이면 예. 또 너무 깔끔하고,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집들보다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으로는 그거보다 더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방을 이렇게 둘러봤을 때 거실이 큰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방이 3개가 있었어요. 약간 좀 특이했던 게 그 방 하나가 그 조그만한 열쇠로 잠겨져 있더라고요. 저기는 왜 잠겨져 있지? 그러면서 그때는 그 아저씨를 저희가 이제 굉장히 친해지고 그래서 형이라고 그랬어요. 형님, 형, 이러면서 이렇게 불렀었는데, 형님, 여기 이 방은 왜 열쇠가 잠겨져 있냐 물어보니까, 저 방은 내가 키우는 개가 있는데 그 개가 굉장히 좀 사납고 막 물고 맹견이다. 사람도 많이 물고 그랬던 그런 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개조심이네. 근데 저는 좀 생각을 했죠. 그래도 개를 왜 방에다 가다 놓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제 또 간단하게 짐을 또 풀고 그리고 이제 아저씨가 이것저것 또 사오셨으니까 그거 먹으면서 얘기하고 또 놀다가 잠이 들었어요. 예.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도 모르게 그냥 잠이 들었어요. 예. 제가 정말 잠에서 안 깨는 스타일이거든요. 예를 하나 들면 저희 어머니께서 친정집에 갔다 오실 일이 있었어요. 네. 기차를 타고 오시면은 자고 있는 저한테 전화를 해서 밖에 나가 있는 아버지한테 나를 좀 데리러 와라 이래야 되는 이제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기차를 타고 도착하신 어머니가 집으로 전화를 하는데 제가 안 받는 거죠, 이 전화를. 그때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한 20-30통을 했는데도 전화를 안 받아갖고 내가 아침까지 기다리다가 택시 타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저는 누가 때리고 소리 지르고 해도 이렇게 잘 깨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잠이 깼어요. 그냥 다시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뭐야 그게? 그래서 뭐지? 그냥 자자. 그리고 또 다시 눈을 감았어요. 또 이런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이게 잠결이고 해도 확실히 들은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러다 잘못 들었겠지 하고 그냥 다시 누웠는데 이번에는 쿵 하면서 또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스르스 약간 그 소리가 스르스해를 로봇가 말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스르스해 이러면서. 네, 근데 그게 로봇가 스르스해 이런 거를 말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들은 게 맞다. 그래서 눈을 번쩍 뜨고 앉았어요. 주변을 이렇게만 살폈는데 아저씨는 안 보이고 친구가 이제 옆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를 막 깨웠죠. 야, 일어나봐. 그런데 이 친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이제 깨우다가 야, 자는데 왜 깨워?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서 이상한 소리 난다고 그냥 일어나봐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야, 뭔 소리 하냐고 지금 자는데 사람 깨워갖고 그냥 잠이나 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분명히 무슨 소리를 들은 것 같아서 이거 진짜 이 친구를 깨워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 흔들어서 깨우니까 친구한테 깼어요. 야, 너 이상한 소리 못 들었냐고. 그러니까 뭔 소리를 들었냐고.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 자 그러면서 그 친구가 다시 누웠어요. 그때 얼마 안 지나서 그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스르스 그러면서 그 소리가 또 들려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니 들었어. 나 들었어. 이러는 거예요. 야, 너 들었지? 그러니까 자기도 들었다고. 이게 좀 이상하다고. 무슨 소리냐. 그러다가 갑자기 또 쿵 하면서 그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친구가 야, 이거 저 방에서 나는 소리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 방에서? 근데 저 방에는 개가 있다 그랬는데 아저씨가
저 사람 무는 개라 그랬는데 뭔 소리지? 그러다가 근데 문득 저는 약간 좀 범죄랑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때 당시에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근데 이 친구는 귀신 나왔다고, 귀신이다고, 저기 귀신 있다고, 어떡하냐 막 그러고 있다가 그때 이제 그 친구가 아저씨를 막 깨우자 그랬어요. 근데 아저씨가 그때 안 보였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아저씨를 찾아봤는데 한쪽 방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예? 자고 있는 걸 이제 보고 아저씨 깨우자 그러는데 야 깨우지 말자. 야 일단 가만히 있어봐라. 그러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혹시 저기 뭐 사람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야 저기 사람 있으면은 안 되니까 일단 뭐 경찰에 신고할까? 뭐 그러다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야 그러면은 여기 일단 한번 열어보고 개가 있으면 개가 있는 거고 뭐 사람 있으면 그때 뭐 신고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저씨는 일단 자고 있으니까. 그래서 친구랑 야, 아저씨 자나 안 자나 한번 보고 아저씨는 자고 그리고 이제 열쇠를 좀 찾았어요. 아니면은 열쇠를 절단할 만한 뭐가 있는지. 근데 그 열쇠가 그렇게 튼튼한 열쇠가 아니었어요. 뭐 어떻게 좀 하면은 될 것 같은 그런 크기의 열쇠여서 뭐 이래저래 찾았는데 뭐 방에는 없고 그래서 밖에 한번 나가보자. 밖에 나가면 뭐가 있지 않겠냐 해서 친구랑 나왔어요. 저기 어떻게 빨리 해야 되니까 찾아보자 하고 찾는데 뭐 없어요. 찾아봐도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어느 한 펜션 한 동에 문이 살짝 열려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문을 이제 열었더니 거기에 공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톱 같은 것도 있고 삽, 곡괭이, 수건, 뭐 옷걸이 이것저것 뭐 굉장히 많더라고요. 줄 같은 것도 있고 거기가 이제 뭐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펜션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창고 비슷한. 창고, 탕비실 같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뒤지는데 대가리가 약간 좀 뭉툭한 게 생긴 그런 큰 가위 같은 게 있었어요. 이거면은 충분히 끊을 수 있겠다. 누가 봐도 그냥 끊을 수 있겠다. 쉽게 생긴 큰 가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위를 들고 다시 이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아저씨 자나 한번 보고 아저씨는 자고 그래서 그 가위를 들고 열쇠 앞에 섰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라보자 해서 제가 잡고 이건 진짜 한 방에 잘라야 된다 생각하고 한 번에 힘을 줘서 팍 잘랐어요. 근데 그게 진짜 힘없이 그냥 툭 잘리면서 그 열쇠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 소리가 진짜 얼마나 큰지 뭐 집안 전체에 그냥 다 울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친구는 소리 나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야 조용히 해봐라. 아저씨 자나 안 자나 보라고. 아저씨 잔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열쇠를 옆으로 좀 치우고 문을 살짝 열었어요. 아저씨가 거기에 사람이 무는 개가 있다고 하니까 좀 무섭고 또 뭐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문을 살짝 열었어요. 근데 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새까맣고 그래서 문을 좀 더 살짝 열었어요. 그때까지 아무 소리는 안 들리더라고요. 조금 더 열었을 때 침대가 보이더라고요. 예. 뭐야 뭐 아무것도 없잖아 하면서 문을 확 열었어요. 아 그 순간 저는 이제 막 오만 욕을 다 하고 이 친구는 그냥 깜짝 놀라고 막 미친 듯이 막 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진짜 완전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저희가 본 게 지금도 막 소름 끼치는데 그 여자분이었어요. 예? 여자분이 의자에 손발이 묶여있는 상태였고 입을 뭘로 이렇게 칭칭 감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너무 찰나의 순간에 봐가지고 정확하게 그게 뭘로 감던지는 모르겠어요. 입을 뭘로 막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말을 못하게 숨을 뭐 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둘둘둘둘 말려 있었고 그 여자분이 의자가 넘어진 거겠죠. 그 여자분은 머리가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였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봤어요. 여자분이 너무 긴 머리가 이렇게 보였고 그거를 보고 저희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그러고 있는데 아저씨 소리가 들렸어요. 야, 아저씨 깼나 보다. 큰일 났다. 어떡하냐. 아저씨가 있는 방으로 갔는데 아저씨가 일어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상체는 일으킨 상태였고 저희들 눈치를 좀 살피는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아저씨께서 이런 개새들 하면서 어디서 꺼냈는지 모르겠는데 칼을 들고 저희 쪽으로 올려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집을 그냥 막 미친 듯이 뛰어나왔어요. 어디로 뛰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엄마 뭐 그냥 미친 듯이 막 뛰었어요.
막 뛰는데 아저씨가 막 뒤에서 야 이 개새들 뭐 안 서 죽여버린다 뭐 그렇게 하시고 한 2, 3분 정도를 막 미친 듯이 뛰었던 것 같아요. 뛰다가 뒤를 돌아봤는데 친구가 달려오고 있었고 그 뒤에 아저씨가 이제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 칼을 들고. 그리고 또 다시 저희는 미친 듯이 막 뛰었죠. 야 빨리 뛰어라고 여기서 지금 잡히면 우리 죽는다 그러면서 그리고 뒤를 돌아봤을 때 아저씨가 안 보였어요. 야 일단 서봐라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저 여자는 뭐고 저 아저씨 뭐냐 야 씨 우리 저 아저씨한테 잡히면 죽는다 어떡하냐 그러고 있다가 생각이 든 게 저 아저씨 차가 있잖아요. 네. 이제 저희가 또 서 있던 데가 포장이 안 돼 있는 그런 비포장 길이었어요. 그쪽에서 야, 아저씨가 차 끌고 우리 쫓아오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니나 다를까 저 멀리서 불빛이 하나 보이는데 와 진짜 멀리서도 느껴지는 게 한 시속 100km는 밟고 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와 진짜 막 그 공포감이 어우 이거 저 아저씨 분명하다 확실하다 그렇게 아저씨가 한 100m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희는 도망쳤어요. 그 옆쪽으로. 옆에가 아마 밭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밭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는 또 막 도망갔어요. 아저씨는 뭐 또 뒤에서 막 쫓아오는 소리 들리고 어떡하냐 하면서 또 막 미친 듯이 막 달렸어요. 예. 또 뒤를 돌아봤는데 아저씨가 따라오는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불안하니까 이제 저희는 조금 더 달렸고 야 아저씨 쫓아와 안 와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숨을 좀 고르고 친구랑 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여기 있다가 저 아저씨한테 잡히는 거 아니냐 우리 죽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그 사람이 다니는 길 쪽으로 나가면은 아저씨가 분명히 저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 네. 그 아저씨는 차도 있고 뭐 기동성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를 찾을 수 있으니까 우리 으슥한데 가서 좀 숨어 있다가 그때가 이제 저희는 뭐 시간이 몇 시인지도 모르겠고 밤이었어요. 새벽이 좀 안 되는 그런 시간 정도였을 것 같은데 좀 있으면 이제 해도 뜨고 뭐 여기 뭐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냥 약간 좀 숨어 있다가 으슥한데 거기 있다가 날 밝으면은 경찰에 신고하자. 뭐 어디 가까운데 찾아가가지고 신고하자. 그러면서 저희가 갔던 게 언덕 쪽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렇게 했던 게 그 아저씨가 저희를 2번을 쫓아왔잖아요. 예. 처음에 이제 차를 갖고 오기 전에 한번 그리고 차를 타고 와서 또 한번 쫓아왔어요. 근데 그쵸. 아저씨는 못 따라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게 야, 우리 어디 숨어 있다가 걸리면 그냥 바로 잡히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저씨를 발견하고 도망가면은 우리는 아저씨보다 빠르고 하니까 그 주변이 잘 보이는데 수풀 같은데 우거지고 뭐 이런데 좀 숨어 있자 그러면서 네. 친구는 뒤쪽을 보고 저는 앞쪽을 보고 이러면서 그 언덕 꼭대기 쪽에 올라가서 이제 기다렸어요. 아저씨 오나 안 오나 보면서 뭐 친구랑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속삭였죠. 그때는 조그마한 소리라도 나면 들킬까봐 아저씨한테. 시간이 조금 이제 지나서 해가 밝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멀리 보이는데 마을같이 집이 흠성흠성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지금 내려갈까 하다가 아니야 조금만 더 있다가 가자. 해 조금 더 뜨면은 내려가자 해서 해가 조금 더 뜨고 내려갔어요. 네. 내려가는데 뭐 집들이 이제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일 가까운 집으로 일단 무작정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철문같이 이런 게 하나 있었는데 그 문 그냥 열리더라고요. 열려서 그냥 들어가서 아저씨 그냥 불렀어요. 계세요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뭐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래서 뭐 잘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한번 더 불러보자 해서 계속 또 불렀어요. 계세요 아저씨 계세요 하면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한 분이 또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뭐냐 니들 아저씨 정말 죄송한데 그냥 전화 한 통만 쓰게 해달라고. 니는 뭔데 그도 그럴 것이 그 친구가 뭐 저를 봤겠지만 완전 꼴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아, 그럼요. 저는 이제 그 와중에 뭐 어떻게 신었는지 모르겠는데 쪼리를 저는 신고 뭐 어떻게 신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기억도 안 나는데 근데 이 친구는 신발도 안 신고 그냥 맨발에 옷에는 막 나뭇가지며 도깨비 풀 막 묻어있고 머리는 막 산발이고 둘 다 막 그런 꼴이니까 아저씨께서 이제 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 우리 죽을 뻔했다고 빨리 전화 한 통만 좀 쓰게 해달라. 아저씨가 그래 전화 한번 해라 하고 바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112로 불러서 신고를 하고 여기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저씨한테 여기 어디예요 하고 물어보고
우리 죽을 뻔했다. 빨리 와달라. 그러니까 경찰분께서 한 20분 정도 지나서 이제 오셨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집에 전화를 했어요. 정확하게는 말씀은 안 드리고 좀 걱정하실까봐. 그래서 나 이게 좀 급해서 그러는데 어머니 아버지 보고 좀 나 데리러 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리고 경찰분한테 설명을 드렸죠. 저희가 있었던 일 설명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경찰분께서 거기 경찰서로 가서 뭐 얘기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그랬던 게 그 자식을 빨리 잡고 그 여자분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후회해야 되는데. 예. 경찰서로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원래 그렇지. 또 학생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경찰서로 이동을 했어요. 경찰서로 가서 똑같은 얘기를 또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분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경찰분께서 그러면은 한번 가보자 거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저희는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럼요. 거기가 아저씨께서 운전을 하셨고 오랜 시간을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는 정확히 거기가 어딘지 알 수가 없었어요. 맞죠. 근데 그 경찰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니네가 있었던 데가 여기고 니네가 이 정도 달려왔고 그러면은 니네 뭐 해봐야 요 반경 한 2-3km 안에는 거기가 분명히 있다. 예. 아무리 뭐 니네가 날고 뛰고 기고 해도 반경 2km, 3km 안에는 있으니까 거기를 한번 다 뒤져보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좋다.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고 경찰분 차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 얘기 안 이동을 했어요? 하고 펜션들 많았다고. 당연히 말씀을 드렸죠. 아, 그랬어요? 그 경찰분도 거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꽤 오래 찾았어요. 한 2시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뭐 거기 반경 한 2-3km, 3-4km 안을 다 이렇게 막 돌아보시더라고요. 여기가 맞냐, 저기가 맞냐 이렇게 가는데 뭐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하다가 한 2시간이 넘게 돌았는데 못 찾으니까 야 니네가 말한 데가 분명히 여기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없다. 어떻게 된 거냐. 그 경찰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야 니네 지금 뭐 정신 못 차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 경찰분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다. 우리 분명히 봤고 그런 일이 있었다. 아 그래 그렇구나. 뭐 하면서 그때 마침 또 아버지께서 오셨어요. 네.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여기 돌아볼 때는 돌아봤고 아버지께서도 오시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상세하게 조사를 해보고 할 테니까 일단은 들어가라. 그렇지. 그게 맞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몇 가지 또 물어보시고 저희는 대답해 드리고 그리고 아버지 차를 타고 저희는 집에 갔습니다. 네. 집에 가면서 아버지한테 욕도 많이 먹고 도착해서 한 이틀 정도가 지났어요. 그리고 경찰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도망 나오면서 그 친구도 마찬가지지만 핸드폰이며 가방이며 가지고 온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옷 입은 상태로 맨몸으로 그냥 나왔으니까 집으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제 이틀 정도 지났을 때는 그 담당 형사라는 분이 전화가 왔었어요. 너희가 말한데 여기 찾은 것 같은데 여기 맞는지 한번 봐달라. 근데 뭐 저는 핸드폰도 없고 어머니도 없었고 그 아버지만 핸드폰이 있는 상태라서 아버지께 그 사진을 보내드릴 테니까 너네가 이걸 보고 여기가 맞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녁이 돼서 이제 아버지께서 오셨고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화 왔는데 이거 사진 한번 봐라. 그러니까 사진을 봤는데 거기가 맞아요. 오. 사진을 몇 장 찍어갖고 보내주셨는데 거기가 맞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놀라서 친구 집으로 전화를 했죠. 야 여기 우리 거기 아저씨 있던데 찾았다. 여기 맞는지 너도 한번 봐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금방 달려왔어요. 친구도 봤는데 여기 맞다. 여기 맞네. 그러면서 좀 지나고 이제 경찰분한테 연락이 와서 거기가 맞다. 그때는 못 찾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펜션이 생긴 지 한 달도 안 됐고 네. 그리고 그 펜션 들어가는 길 자체가 새로 난 길이라 가지고 그 경찰분들도 잘 모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네, 근데 이렇게 뭐 조사를 더 많이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뭐 거기를 발견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제가 집에 있을 때였는데 경찰분한테 또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를 어머니께서 이제 받으셨는데 어머니께서 뭐 이런저런 뭐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저보고 너 나가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예. 왜? 그러니까 너 나가 있어. 그러니까 왜? 나도 들을게. 그러니까
그냥 나가 있으라고 계속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머니께서 조금 통화를 하시다가 들어왔는데 엄마 뭐 어떻게 된 거야? 뭐래? 그러니까 너 신경 쓸 거 없다. 왜? 그러니까 아니 너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별일 없으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머니한테 이제 자주 물어봤었는데 어머니가 너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계속 이제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시간이 또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한 10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 제가 그때 기억이 나면서 어머니한테 이제 한번 여쭤봤어요. 엄마, 그때 왜 경찰분이 뭐래? 왜 나한테 얘기 안 해줘? 그러니까 그때는 네가 나이도 어리고 너한테 이렇게 해봐야 좋을 것도 없을 것 같고. 그쵸, 부모님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경찰분한테는 우리 아들 아는 거는 다 말한 것 같고, 그리고 뭐 우리 아들 막 학생이고 이제 더 이상 건들지 마라. 궁금한 게 있으면은 나한테 물어보면은 내가 물어보고 뭐 이렇게 전달을 해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할 테니까 더 이상 우리 아들한테 뭐 물어보지도 말고 예. 전화도 웬만하면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 일 신경도 쓰기 싫고 그냥 고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입장도 이해가 되고 뭐 그런데 저는 이제 뭐 그 여자분이 굉장히 걱정도 되고 그랬는데 어머니는 또 아들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뭐 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어머니께서 경찰분한테 이제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그 뒤로 집으로 이제 통지서 같은 게 경찰에서 보낸 게 몇 개 날라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봤을 때 그 펜션을 찾아서 저희가 묵었던 방이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거기가 꽃 이름 방이었는데 코스모스 뭐 민들레 이런 방이었는데 그 방을 저는 특정해가지고 요 집이다, 요 방이다 라고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경찰분한테 거기에 묵었던 그 분이 계셨는데 갑자기 그냥 없어지셨고, 그리고 거기를 이제 수색해봤을 때 여자분이나 뭐 이런 흔적들은 전혀 없었고 뭐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충분히 도주할 만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좀 그렇죠. 저는 이제 뭐 일단 여자분이 굉장히 걱정이 됐었는데 잘 계셨으면은 하는 마음이고, 예.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번 좀 말하고 싶어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비님은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예, 절대 감사합니다. 제비님께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고, 진짜로 할 만큼 했고, 그때 당시 미성년자분들이 뭘 더 했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한결 마음이 놓이네요. 아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간혹 그 여자를 왜 안 구하셨나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칼 든 사람은요, 여러분들 프로파이터도 못 이겨요. 프로파이터도 도망가라고 해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제비님께서 그때 당시 몸이 얼지 않고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게 천만다행인 거예요. 정말로. 그런 것 같네요. 와, 근데 진짜 이게 거진 한 20년 전 이야기니까 아무래도 네, 그렇죠. 그때 당시에 히치하이킹이던 아마 뭐 사람의 호의였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또 받을 수도 있었고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야, 근데 진짜 너무 섬뜩하네요, 제비님. 그렇죠. 굉장히 좀 좋은 추억이고 그럴 수 있었는데 갑자기 반전이 돼서. 근데 진짜 저도 그 이야기 속의 여성분이 제발 별 탈 없이 지금은 잘 좀 지내고 계시길 바라는데, 확실하게 뭐 사랑했다 이런 걸로 통보받은 건 없으니까 일단은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제비님의 이야기가 오늘 너무나 섬뜩했던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비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근데 진짜로 한눈을 팔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몰입이 된 순간부터 어디로 그냥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정도의 이야기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때 당시에 제비님과 그 친구분이 할 수 있었던 건 다 하셨던 거예요. 부모님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더 이상 더 뭘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뭐 그 사람의 인상착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얘기하셨겠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할 행동은 전부 다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부분으로 가지고 이야기하신다면 실제로 그랬을 때 아무 행동도 못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의 또 이야기 정말 무서웠던 그 당시 히치하이킹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